혼자라. 잘 있었어 그래? 네? 잘 있었어? 네, 그럼요. 그 동영상 해놓은 거 네가 보니까 어때?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신기해? 네, 제가 나오는 게. 네가 나오는 게 신기해? 네.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평소에 했던 그런, 뭐랄까, 내용이랑 새롭고 신선하니까 재밌는 거. 엄마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 어떻다? 괜찮다고 계속 그러시죠. 괜찮다고? 네. 신기해 하세요? 네. 너도 재미있네? 네. 몇 달이나 나왔거든? 몇 달 동안이 나올 거야? 타다가 어떻게 또 애들도 사정도 생기고 뭐 마음도 애들은 잘 변하고 그러잖아. 네, 아직까지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나올 것 같아? 네. 내가 이만 그만 나와 그럴 때까지 나올 것 같아? 네. 근데 네가 중간에 애들이 그 꾸준하게 못하잖아. 보통 애들이. 너도 또 그럴 수 있어. 꾸준하게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좋은 건 아니야. 뭐 아주 쓸데없는 짓 같으면 바로 그만둬야 되지만 쓸데없는 짓이 아니다 싶으면 좀 그래도 해봐야 돼. 뭐든지 꾸준하게. 근데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거 있잖아. 저 영상 저거 이제 좀 돌려봐. 카메라 저거. 카메라를 돌려야지. 이거 돌려줬네. 잘 나오네. 이거는 뭐가 실패냐면 이 앞에 등이 있는 거 네. 이게 실패. 우리 땜무병 연습이라고 한 거지. 나는 지금 이거 이제 기술력이니까 이 기술은 우리가 장비도 없고 하니까 시원찮잖아. 그 두 번째 건 또 뭐가 실패냐? 너 두 번째 건 실패가 뭔 거 같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고 막 소리가 지직거리는. 이게 실패야. 소리가 찍찍거리는 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여기다 꽂아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에어컨을 켰고 거기에다가 뭐 조명도 나쁘고 또 이거 찌지직거리고 오늘은 이제 에어컨 안 켰잖아. 네. 에어컨 안 켰고 이제 이것도 이제 뽑았어요. 뽑아도 잘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오늘은 이제 한 번씩 낮아야지 뭐 자꾸 낮아야 되지. 우리 친구들은 이거 보내들 또 원래 봐도 별거 없어. 네. 그냥 네, 별거 없어요. 특별히 뭐. 애들이 그런 개념이 없구나. 하긴 그렇겠지. 애들이 뭐 노는데 정신이지 뭐. 근데 너는 그 관심 있고 재미가 있어? 네. 네가 좋으면, 네, 재밌어요 이거. 네가 좋으면 돼. 네, 재밌어요. 이거를 적어도 한 30회, 3, 40회는 기본으로 올려야지. 뭘 하다가 마는 거는 그 스스로에게 좀 그런 거 그렇잖아. 스스로에게. 제가 올리셨네요. 저 그 뭐시냐 주필. 주필이래. 그 기자 그거 하신 거. 그거 너 안 봤구나. 이거 지난주에 제가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언론 신문. 네. 이거 실패했다고 했던 거 내가. 이거 실패했다고 했잖아. 무슨 실패요? 연결자가. 다시 되신 거예요? 다시 그거는 이제 사무실 가서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거지. 네. 근데 그 사무실하고 이거하고 또 시스템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여튼간에 이거 올렸어. 진짜 싫어.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중학교, 네. 여중학교에서 16번에 걸쳐서 3시간씩 너 NI라고 들어가니? NI 들어봤어요. NI, 네. NI 네. 언론 활용 교육이라고 하는 거. 네네네. 그거를 16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책자를 한 40쪽이나 50쪽 정도 해서 칼라판으로 만들어서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14, 15, 16이 중학교잖아. 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17이면 고등학교잖아. 근데 내가 너하고 놀아보니까 그거 해보고 싶더라고. 또 그 전부터 해달라는 걸 내가 안 했어. 어디 중학교요? 조치원 여자중학교가 얘기하는데 세종.
아, 재밌겠네요. 그 16반 해가지고 16반 다 하는 거예요? 16번 다 하는 거죠. 근데 교재를 남의 거를 쓰면 안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네. 이거 머리가 터져. 한다고 해서. 근데 어제는 신문 박물관에 가서 자료를 많이 보여왔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미지가 책자지 뭐 말을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갖춰왔고 그래서. 근데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참 숙제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뭐지? 어머니 장점 너 한번 내가 네. 적어봤냐? 네, 적어봤어요. 어디 불봐. 뭐 적어놔? 아, 핸드폰에 메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에. 막 너무 당연한 거 말고 좀. 그래.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뭔가. 그래서 그거를 좀 불러보라고. 내가 그거를 숙제만 내놓고 나중에 보니까 얘기 안 했어. 핸드폰에 메모해서 거기 있잖아. 네. 몇 개씩 적었니? 그냥 그렇게 많이는 못 적었고요. 몇 개씩이야? 한 3-4개씩 적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3-4개씩. 아버지 뭐. 아버지는 우선은 막 제가 청소년기다 보니까 막 고등학교 생활도 막 이른 아침에 갔다가 늦은 저녁에 이렇게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막 많이 대화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학교 생활 어떻게 재밌었냐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다른 아빠보다 큰 장점이고 또 막 애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엄마 아빠하고 막 어색해지나고 그런 말 많이 듣는데 다른 집에 네네. 근데 뭐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막 저하고 맨 장난도 쳐주시고 주일마다 그 아침에 배드민턴도 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아빠한테 아빠도 저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또 아빠는 뭐 다른 거는 당연한 거 뭐 다른 건 당연한 것 같고 당연한 건 아니 그대로고. 네 그런 장점 말고 이런 특별한 장점 생각해봤고요. 2가지? 네, 뭐 2-3가지. 엄마는 뭐 아빠하고 동일하게 저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막 10시, 11시쯤 오는데 그때까지 뭐 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10시, 11시? 네. 엄마도 나름대로 할 일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엄마는 이렇게 쉬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집안일 하시고 개인적인 업무 하시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막 기다려 주시고 제가 갔다 와서 바로 저녁에 공부를 좀 더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러면 12시 아니면 뭐 1시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정말 피곤하실 때는 주무세요. 근데 되도록이면 안 주무시려고 하고 최대한 저하고 계속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게 다른 엄마보다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제가 좀 학교 생활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생기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솔직히 필요한 게 뭔 얘기야? 뭐 학용품이나 뭐 교재나 응. 뭐 그런 거 그렇게 되면 뭐 10시, 11시 오면 다 문구점이나 닫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엄마가 갔다 와서 뭐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또 신경 써주시고 준비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그게 쉬운 거 같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막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준비해봐서 아는데 그게 막 까먹을 수도 있고 또 그게 갑자기 교재가 없으면 또 다른 데서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고 또 해주신다는 게 감사하죠. 이 정도 생각해봤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한테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과하게. 솔직히 과하게는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고 그런 건 느끼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이 너한테 대한 기대가 이제 이를테면 100이라고 할 때 50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은 초등학교 때 1등 한다고 중학교 때도 1등 하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 때 1등 했다고 고등학교 때도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못했다고 해서 대학교 때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찍 머리가 깨이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환갑 지내서 철나는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많은 엄마 아버지가 기대를 해도 부담이 가. 근데 엄마 아버지는 아무리 그걸 안 하려고 해도 나한테 기대를 많이 하거든.
그 부담으로는 들을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성적이 어떻게 될런지 나는 모르겠고 너도 모르지만 내려간다 해도 엄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보는 건 그래. 뭐 중간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해도 혹시 대학을 떨어져도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좋아.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건 원래가 없어.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전부 다들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 추락하는 때가. 근데 내려가는 것은 일종의 그것은 보약이라고 그래. 내가 내 말로. 그야말 따나 절단나 봐야 내려가 봐야 공부도 못해 봐야 도전도 생기고 나나 너나 엄마가 원하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총 16년에 걸친 횟수가 있어. 근데 해마다 하나씩 올라갔으면 좋겠지. 그런 사람 있을까? 없어요. 절대 중간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그렇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왜 엄마 아버지한테 실망하고 애들이 왜 삐뚤어지느냐. 처음에는 안 그랬어. 걔들 엄마도 걔도 안 그랬고 잘했는데 애가 떨어지니까 그때 엄마 아버지가 낙심을 너무 심해 해가지고 애한테 그 표현을 과하게 하는 바람에 상처가 돼서 아이가 감당을 못하면 삐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와가지고 삐뚤어지는 애들 있고 뭐 저 대학교 가가지고 술 먹고 그때 이제 술도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내 말은 뭐냐면 안 되는 게 잘 되는 것도 있다. 잘 되는 게 나쁜 경우도 있다. 엄마 아버지는 본척이지만 월남 이상제에 보면 월남 이상제가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 향시에서도 1등을 했는데 초시에 가가지고 똑 떨어졌어. 근데 떨어진 이유는 부정 입학시험이 그땐 더 심했어요. 부정 때문에 떨어졌어.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 스승님이 현만 스승이 있었고 일정 스승님이 있었고 해산 스승님이 있고 축천 박재경 스승님이 있고 네 분의 스승님이 있는데 그 중에 일정 스님이라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하는 분이야. 너 공부하지 마라 임마. 공부해서 뭐 할 거냐. 벼슬 나가봐야 그거 벼슬아치들끼리 당파 싸움하고 임금이 너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까딱하면 좋지 않다. 너 공부 안 하는 게 낫다. 이래는 좀 약간 뭐 역설적인 교육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일정 스승님이 과거에서 떨어지니까 축하한다. 너 잘 떨어졌다. 잘 떨어졌다. 아주 그 떨어지길 너무 잘 됐다. 그래. 왜냐? 쟤들 지금 장원급제 해가지고 행마 타고 뭐 행진하는 애들, 풍장 치는 애들 저것이 지금 감옥에 가는 목이 잘리는 도살장으로 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 잘 되는 놈이 나중에 잘못되면은요, 그 죄가 더 커가지고 가중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잘 나가다가 잘못되는 누가 있을 때 피차가 흐린 날이 있으면 개인 날이 있고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크는 거예요. 나무가 겨울이 없으면 나이테가 안 생겨서 쓰러져요. 나이테 배웠지? 네. 겨울이 혹독하게 춥기 때문에 그걸 참느라고 막 이러는 바람에 곡각 굳어져 가지고 다음에 또 살을 찌워도 이게 크게 올라가는 거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하면 좋겠고, 아버지 어머니의 단점도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단점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습니다.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어. 단점은 왜 있느냐. 서로가 단점은 그 완벽한 하나님이 왜 단점을 주었느냐. 서로가 단점을 보완하면서 살라고 기도 제목으로 준 거예요. 헐뜯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헐뜯어. 지적해. 나쁜 놈! 이렇게 욕을 하고, 너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욕을 해버리면 그러면 사람 관계가 깨지는 거라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 청소년기 지금부터 네가 25살 군대 갔다 올 때까지는 그런 알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50대 50 그거 이랬지 왜? 네. 그거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50%로 자식한테 양보하려니까 부모들이 그 힘들어지는 시기요. 애는 또 자식은 자식대로 힘들어요. 아니 분명히 이게 옳은데 근데 그거를 죄질을 자꾸 하거든. 그러면서 저 새끼 이제 말 안 듣는다고 그래. 저는 아주 이상해졌다 그러고. 이상해진 게 아니야. 잘 컸다는 증거예요. 청소년이 반항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칭찬받아야 돼. 왜? 잘 키워놔서 자아가 확립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2번 지나면서 2주 지나면서 느낀 거는 내가 나한테 뭐 좀 물어봤으면 이런 생각 해봤어. 근데 근데 물을 게 뭔가도 모르겠지. 그렇다면 친구 어떤 애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든가 뭐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묻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물어볼 게 아무것도 안 생기고 한번 좀 물어봐야겠다. 네, 생기면 제가 바로 바로 네가 월요일날 생기면 토요일까지 있다 보면 잊어버리지 뭐. 보다 저건 메모해놔야지. 근데 내가 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뭐 이제 음질도 좋고 뭐 이제 좋아지면 좋지만 이제 부실하지만 뭐 우리 생긴 대로 실력껏 하는 거지 뭐 방송국 같이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뭐 그렇잖아. 우리 상태에서 1mm씩 낮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노인들 65세 이상 된 사람들 평생 60년, 80년, 100년을 살다가도 목소리 하나를 못 남기고 얼굴은 영정 사진 하나 남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글도 써놓으면 이제 앞으로는 글도 교과서도 없어질 거야. 두고 봐. 없어질 거야. 왜 없어지느냐. 미국에 우리 손녀딸은 3학년인데 교과서 하나도 안 가르쳐댕겨. 미국엔 교과서가 없어. 몰라. 이제 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1, 2, 3학년 교과서가 하나도 없어. 도시락만 딱 하나 가지고 가. 뜻밖이야. 나도 그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와서 공부를 엄마 아버지가 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있어야지. 그럼 선생님은 뭘 가지고 시키냐니까 선생님들은 교과서가 없대요.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영문학 석사요. 영어 교육학 석사요. 네. 우리 아들도 뭐 영어 잘하고 뭐 미국도 잘하는 아이인데 뭘 가르치는가 보니까 선생이 가르칠 것을 지금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거의 자율형 선생에게 다 맡겨놓은 거야. 그러면 그 가서 교실도 내 가고 사진도 다 찍어놓고 했는데 그냥 노는 방 같아. 그 집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공부할 길이 없어. 정이나 하려면은 전과 같이 생긴 게 혹 있긴 있대야. 그걸로 하긴 가르친다는데 아무튼 내 얘기는 뭐냐면 교과서가 주룩주룩 짊어지는 세월이 지나간다. 이거 있잖아. 앞으로 이 속에 교과서 다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뭐 컴퓨터 하나씩 다 줘가지고 뭐 자료 국어 나와라, 수학 나와라, 뭐 탁탁 나오면 뭐 탁탁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월이 변해가는데 우리들은 사는 게 벌써 내가 60년 넘게 살았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5살, 10살 많고 서너 살 어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진짜 불쌍해. 평생 고생만 하고 일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 그래서 1시간씩 인터뷰, 내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의 삶, 나의 인생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걸 인터뷰를 해가지고 원하면 유튜브에도 올리고 아니면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후손들이 그거 볼 거 아니야.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엄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보세요. 뭐 부인이 죽었거나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몇 남매였습니까? 사위는 그래 필리핀 가 있어요? 홍콩 가 있어요? 뭐 합니까? 손자는 이런 얘기 좀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 거를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 말하자면 영상유언이지.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아유 그걸 누가 하겠느냐고 그러는 사람이 절반이야. 근데 너한테 내가 안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거 뭐하러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무슨 생각에서 그럴까? 그냥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고 그냥 대부분이 이렇게 선생님답지 않게 좀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활동하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아 근데 나하고 이야기하는 걸 왜 못해? 한 시간 이야기하는 걸 왜 못해?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듯이 내가 물을 텐데 그때는 내가 말하자면 앵커같이 네. 인터뷰맨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왜 깊이 하려고 그러더라? 그 심리가 간단해. 내가 왜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유 내가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대. 내놓을 만한 게 없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얼굴을 그렇게 세상에나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아니 세상에 알리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 증손자한테 남기는 거지. 가족에 유언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런 거 싫다고. 그 원인은 뭐냐면 이 말을 하려고 그래. 그 심리의 저변은 뭐냐면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겸손도 되지. 그런데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뭔 얘기를 할 만한 게 없다. 일종의 자기 비하다. 열등의식이다. 그래서 내가 네가 좋은 거는 참 그럼 뭐 특별히 뭐 나대지도 않고 잘난 척 뽀기지도 않고 그런 열등의식이 없어. 그런데 네 친구들도 그거 하라 그러면 아유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런 애들 더 많겠지. 더 많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냐.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너를 지은 부모에게 불효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반항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통으로 지은 게 아니라 아주 잘 지은 거예요. 걸작품으로. 근데 나는 나는 무식해. 나는 못생겼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은 좋지 않다. 아니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라고. 아니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그러는가. 그런 점에서 그저 매사에 내 자신이 나는 할 수 있다. 내 장점은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지금도 나는 할 수 있다. 살아있는 한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들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때 지금 중간 50점 60점 중학교 때 50점 60점 중간 고등학교 때 조금 공부를 해서 뭐 60점 70대 70점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더라고. 80점 막 이렇게 올라. 대학교를 똑 떨어졌어. 대학교를 떨어졌다 이거요. 떨어지고서 1년을 근데 그게 초중고 6년 들어간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 1년 동안에 무지하게 공부를 했어. 그러면 대학교를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런 밥맛이 땡길 때가 있듯이 공부가 맛있게 땡길 때가 있고 네. 공부가 뭐 해도 하긴 하는데 성적도 안 올라가고 지루할 때도 있어. 너는 아직 멀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멀었어. 공부는 언제 피치가 올라야 되느냐. 취업에 임박해서 피치가 올라가야 돼. 취업에 임박해서. 그렇잖아. 말하자면 유학을 가야 되는데 무슨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학위 논문을 써야 돼. 이럴 때 피치가 올라서 결정적 일적에 그 실력이 올라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저거를 한번 옮겨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걸 한번 다시 한번 보게. 저거를 하면은 네.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보던 거니까 이제 뭔 얘기를 했는가도 이제 복습하기도 좋아. 이건 다 알지? 그러니까 이 스승과 선생 무엇이 다른가? 이거를 우리 아들이나 딸이 보고서 아이고 17살짜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놨는데 아유 걔 희한하대요 아버지. 그거를 대답을 하대요. 이거 다 생각나지? 네, 생각나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쭉 한번 지나가는 거고. 이거 몰랐던 거 뭐?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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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먼저 인간이 되어라 부모는 지어 스승은 농부다. 이거는 내가 만든 명언인데 오늘은 이거 무슨 모양이야? 십자가네요. 그렇지. 오늘은 이 십자가, 이거 참 십자가가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미국의 지도요. 그래서 거가 어딘가 하면은 워싱턴. 아까 방금 본 게.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가봤잖아. 예. 근데 이제 내가 참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청년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워싱턴은 어떤 도시인가? 그냥 쉽게 수도요.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 도시. 세계의 중심 도시. 세계의 중심. 세계를 다스리는 도시가 워싱턴. 근데 어떻게 생겼느냐? 네모지게 생겼지? 네. 너 이렇게 워싱턴 자세히 안 봤지? 네, 이렇게 자세히 안 봤지? 봐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싱턴이 포토맥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메릴랜드주 동쪽과 왼쪽 버지니아주에서 딱 10마일씩, 1마일이 얼마? 1마일이 2.6km인가 16km, 1.6km지. 네. 이게 16km씩 이렇게 네모지게 딱 자른 거야. 이게 재보면 딱 16km씩이요, 이게. 왜는가 하면 청년들이 앞으로 이 미국에 대해서, 네. 미국이 세계 최고로 저거 한 국가 아니야. 최고 강국 아니야. 16.28km 나오지? 16km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마일로 네모를 반듯하게 친 거예요. 10마일로.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이 도시가 참 희한하더라고. 이 희한한 거를 좀 보자, 이거요. 너 같은 애들은 머리가 빠르니까. 16km네요. 16km. 이게 10마일씩. 지난번에 우리 마닐라 갔지만, 티프니? 네. 거기는 도시가 어수선하잖아. 워싱턴은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요 포토맥 강변을 따라서 요렇게 요거는 워싱턴 DC에서 이걸 또 제외시켰어. 요거는 버지니아주로 도로 줘버렸어. 16km 이렇게 잘랐다가. 그 버지니아주 준 것 중에는 엘링턴 국립묘지, 알링턴 국립묘지 들어봤지? 네. 그 국립묘지 이쪽은 이제 버지니아주로 다시 갔어. 그래서 사실은 16km씩 잘랐다가 이 모양으로 변한 거야. 이게 워싱턴이야. 근데 아까 보았던 거기가 어딘가 하면 이게 지금 이거 국회의사당이에요. 네네. 이거 국회의사당이 아니네. 여기가 워싱턴 기념탑이에요. 여기가 국회의사당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모양이 지금 보면 십자가예요. 가만히 보면 십자가 모양이지? 이렇게 십자가가 나오잖아.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나오지? 네. 근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는데, 워싱턴 중앙역이라고 있어요. 유니온역이라고 그래. 워싱턴역, 대전역 같이. 그 역에서 만든 지도에는 거기를 새파랗게 칠해놨어. 이게 그 지도야. 워싱턴 역에서 나눠주는 지도야. 그래서 요 길이를 재보면, 이게 공이 500m씩이요. 근데 여기는 호수를 만드는데, 요거부터까지 여기까지가, 여기가 뭐냐? 요 북쪽이 백악관이야. 여기가. 요 남쪽이 뭐냐? 제퍼슨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사람. 네. 제퍼슨 기념관이야. 요 남쪽이. 네. 요 왼쪽이 여기가 서쪽이 여기가 링컨 기념관이야. 링컨, 아브라함 링컨. 요 중앙에가 워싱턴 기념탑이야. 요 끝에 여기가 국회의사당이야. 그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딱 말뚝을 받고 500m씩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 놓았다. 이거를 재보면 0.5km잖아. 500m. 그렇지, 500m야. 이게 다 500m씩 몽땅 다 만들어져 있어. 500m씩. 그런데 이 도시를 왜 십자가로 만들었느냐? 그거 참 이상하잖아. 도시를 십자가로 만들어 놨어.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거.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가 이제 이게 백악관이야. 백악관 건물이 요거거든. 요게 백악관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게. 지난번 윤창중 사건 뭐 텔레비전 나올 적에 갔던 그 W 호텔이라는 거. 네. 그 여기 가면 있어. 백악관 옆에 여기 있어. 이쪽이 재무성이고. 아, 미국 진짜 멋있다. 이게 W 호텔이야, 이게. 윤창중 그 사건 났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이쪽 재무성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데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서 세계를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가르쳐 가지고 사람이 깜깜이가 돼요. 저기 오른쪽에 저 워싱턴 기념탑이 이제 보이지? 아, 저기요. 네네. 일로 가면 워싱턴 기념탑이 딱 그냥 문 앞에 딱 가. 걸어서 이거 다 생길 수 있는데요. 벚꽃 폈나? 벚꽃 하면 됐지? 내가 여기 대전 시내보다 더 잘 알아. 하도 돌아다녀서. 미국이요? 워싱턴 하여튼 손바닥 같이 알아. 손바닥 같이 알아. 손바닥 그냥 조그마한 게 아니야. 미국 진짜 직접 가보신 적도 있어요? 그럼 미국에 아들 살고 내가 거기 가서 몇 달씩 살다 오는데 넌 필리핀보다 나는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요. 저기 주위에 저기 있네요. 국기가 쫙. 뺑 돌려서 국기를 깔아놨지. 그건 길이 아니니까 차가 못 가. 네. 길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키워가지고 오면 바짝 올지 이게 안 커지네. 미국 성조기를 쭉 깔아놨지. 그 이후에 여기 올라가. 이게 워싱턴이 누구야? 워싱턴이 누구야?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여기서 아이고 길을 저쪽 길에서 나왔네. 여기 홀로코스터 박물관 쪽으로 가는 길이네. 롤러코스터요? 저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홀로코스터 아니냐? 저기 유대인 학살. 유대인 학살. 유대인 학살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얀 게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지? 네. 지금 백악관에서 여기 온 거야. 이게 지금 몇 메타냐? 몇 메타 돼도 안 와요. 가까운 거리요, 이게 이 넓이가 500m니까 지금 한 500m 오는데 지금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걸어온 거 마냥. 그럼 여기 가면 이제 제퍼슨 기념관 있고, 요 십자가에 요 가운데다 요거 안 하고 여기다 요거 탑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 같냐? 여기 예수님이 못을 박히면은 여기 심장이야. 약간 내려와. 십자가 정중앙이 아니라 심장자리에다 딱 박아놓은 거야. 신기하지. 참 신기해. 미국이란 도시가 이렇게 신기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D로 보면 더 멋있을 텐데. 3D는 어떻게 보는 거니? 알려드려요? 이 화면을 3D로 볼 수 있어? 네, 저 탑을 3D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는 거야? 네, 알려드릴게요. 좋아. 답 어디 갔어? 여기 있어. 그림자 나오고. Shift를 누르시면요. 적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너하고 너는 생기는 게 많아. 너는 생기는 게 과거고 나는 생기는 게 현대잖아. 근데 과거와 현대가 이거 조합을 해야 돼. Shift 누르고 단축키는 잊어버려요. 잠시만요. 더하기 이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위아래로. 그럼 여기서 들어가 빼고 사이드. 여기 보시면 빌딩 3D 이미지 보기라고 있어요. 그거 뭐를 눌렀어 지금? 보기 도구 눌렀어? 네, 보기? 보기에서 사이드바라고 누르시면 보기에서 사이드바? 네네. 사이드바 누르면 옆에서 선생님께서 그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빌딩 이미지 보기. 네네네. 이렇게 되면 탑을 3D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크게 펴봐 이제 어떻게 더 커지기도 하나?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빌딩이 이 누워 있었지. 근데 여기 옆에 실사라고 보이시죠? 실사. 네. 이걸 누르시게 되면 빌딩이 3D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그랬다가 나오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만 보시려면 아까 누르셨던 실사를 다시 누르시면 돼요. 다시 그러면 나오기가 된다. 네. 그렇다면은 그거 지금 한번 본 길에 나오기 실사 지금 안 나온 거네? 나왔어요, 저기. 지금 나와도. 아니 그러니까 3D 상태네. 빠져나오지 않았네. 네네네. 실사를 다시 눌러야 나온다 이거죠. 네. 저 옆에 체크한 부분을 누르셔야 돼요. 아 요거. 네네. 나왔지. 이거로 지금 뭘 보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뭐라? 아 동서남북이 바뀌어서 내가 헷갈리구나. 괜히 이게 북쪽으로 꼭대기를 가야지. 코네티컷 쪽. 여기 토론토 있어. 여기 미국하고 경계선 토론토 너 알지? 네네. 캐나다에서도. 네, 알아요. 여기에 GN 타원가가 있는데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거고 제일 높다는가 그래. 전망이. 여기에 그런 탑이 있거든. 좀 워싱턴 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보는 걸 타워 어딨지? 혹시 그 이름 아세요? 정확한 이름? CN 타워라는 거. CN 타워. 여기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더 빠르게 나올 텐데. 근데 그 캐나다 토론토만 다 쳐야 되잖아. 아니 CN 타워 그 정도만 치셔도 아마 거기서 알아서 찾아줄 거예요. 잠깐만요, 영어. 아 근데 이게 한번 영어를 불러놓으면 변환을 누르면 변환이 안 되냐 왜? 아 초면이요. 이게 또 한글인데. 그래서 예 됐어? 안 되네. 왜 안 될까요? 그럴 때가 있어. 이거 이럴 때는 왜 그러지? 잠깐 볼게요. 한번 써보세요, 다시. 놀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거 CN 됐고 타워 됐지? 타워도 영어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CN 타워를 안 내렸지. 관광지 둘러보기. 찾아간다. 여기군요. 여기
이게 그렇게 유명한, 여기 나오네. 이거 맞나요? 맞아. Shift를 누르시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왜 이래. 이거 뭐가 달라붙어? 여기는 사진 표시니까 그냥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맞아요? 거기에 탑이 높은 게 싹같이 그림자가 보여. 그게 공원이네. 그럼 이래. 이 부분에서 여기 탑 이거 탑 같으네. 그렇잖아. 이거 CN타워 저거 맞아요? 이런 거 같으네. 아까 그 맞네. 이게 CN타워예요. 이게 CN타워가 이게 무슨 호더라 이게. 5대 호 중에서 이 호숫가에 이게 있는 거예요. 전망이 이게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아이고 어디 갔어? 되게 야 근데 하도 커가지고 다 안 찍히면 어디 갔지? 저기 있어요. 저 여기 건물. 있네. 예. 진짜 크네요. 이런 거는 다 알아둬야 되는 거야. 다 알아둬야. 아주 유명한 데야. 이거 하도 큰 탑이라 여기에 다 나오질 않는구나. Shift를 눌러보세요. 예, 그거 말고 이거. 응. 그걸 누르시고 옮겨보세요. 누르시고. 모르는 거야. 이거를 누르시고 옮겨보세요. 돌아가네? 네. 그럼 이제 호수 쪽으로 보이네.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지난번에 여기까지 갔다 여기를 못 갔어요. 여기까지 갔다가 토론토까지 갔다가 알고 있지 내가 이거 여러 각도로 내가 봤지. 자 빠져나오기 어디 갔어? 실사라고. 그래서 근데 이상해졌네. 방향이 이렇게 돼서
1년 제3분의 1 태평양 면적은 아, 또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태평양? 어마어마하지. 태평양으로 가자. 이게 태평양. 지금 일본이 여기다가 일본에서 이 태평양에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냉각수를 몇 수천 톤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태평양에 사는 모든 플랑크톤서부터 먹이사슬의 최상단 고래, 상어까지 연속으로 전부 다 방사능, 세슘, 요도, 오염이 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걸 먹은 전 인류가 다 방사능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현실이요,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위험한 인류의 공공의 적행위를 하고 있어. 필리핀도 마찬가지. 필리핀도 태평양상에 속한 나라니까 여기서도 쏟아보면 뭐 다 그렇지. 아무튼 이건 그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야. 태평양 남북길은 지구둘레는 4만인데 위에서 15,500, 너비는 19,000, 일본서부터 저기 저 미국까지는 19,000, 절반 해구, 인도양의 대서양이나 인도양의 2배 이렇게 큰 태평양인데 지금 이 말로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요 뒤에 가서 나오나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하려고 그래. 이 말을 작다 크다 적다 많다 소인데 이거는 소인데 이 나라 얼마나 크냐 적으냐 하는 거에서 너 이거 얼마까지 아냐? 또 다 배웠니? 얼마까지 배웠니? 일시백천. 저 무량대수까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무량대수는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를 몰랐어요. 사이를 몰랐어?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편한가 하면 세수로 떼어서 읽으면 편해. 어까지는 다 알고 조까지는 알잖아. 해까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조까지는 우리가 많이 쓰니까 경해자, 양구간, 정제극 요것만 다 외우면 됐어. 국어 단어지 3개만. 경해자, 양구간, 정제극.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항화사, 아승기, 나이타, 불가사, 무량지 중에 별도로 있는 거야. 동그라미 숫자가 이런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무량대수가 68개야 동그라미가. 무량대수가 1 뒤에 겁이 72개고 억겁이 80개요. 근데 는 이제 구골이라는 거 이거 동양의 숫자예요. 이거 동양의 숫자예요. 네. 겁 이상 없어. 불수라고 해서 종교인들이 불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무한이라고 해서 불수, 불교의 수, 부처님의 수. 근데 미국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건 안 배웠지? 네, 그건 안 배웠지? 네. 너 구골이라고 들어봤니? 구골이요? 구골. 처음 들어봤는데. 영어예요? 영어지. 여기 써있잖아. 구골. 안 들어봤구나. 처음 들어봤는데요? 10의 10제곱을 10의 100제곱을 10의 100제곱이면 얼마야? 11,000이야? 100이야? 1000이구나. 동그라미 숫자가 100개 달린 거 100개. 1의 100제곱이구나. 1의 100제곱 1의 100개 달린 거지? 네. 10의 100제곱이니까. 그럼 1000개가 달려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1의 100제곱이네 이거 그지? 100개 달린 거니까. 네. 이게 서양의 수에서 9살짜리가 발견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 구골이라는 게. 구골. 이게 지금 동양의 숫자보다 그냥 단방에 커. 그지? 네. 동그란 거 100개니까. 구골은 10의 백승이 아니고 1의 백승이지 100개. 네. 이게 100개예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구골을 알 게 아니라 구골 플래시안 이거는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 지금 상식 얘기하고 있어. 상식 얘기 처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얘기야. 근데 구골 말고 그레이엄수라는 것이 있는데 동그라미 100조개를 붙여야 된다는 거야. 지구가 모자란다는 거야. 이것도 발견된 수인데 안 써.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를 뭐로 쓰는가 하면 구골을 쓰는데 여기 인터넷 검진업체 구글은 처음에 구골이라 등록하려다가 실수로 회사명을 잘못 표기한 것에서 구글로 등록하여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이게 구글의 어원이에요. 구글의 족보예요. 회사명.
원래 그러니까 구글이 내가 자주 얘기했지. 네이버가 크다. 다음이 크다. 구글은 더 크다. 유튜브가 지구보다 크다. 그런 말 하고 있었지. 네. 그런 말 했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가는 거야. 구글 본사도 구글 플렉스로 변형시켜. 구글 플렉스라고 부르고 있다. 구글 플렉스면 얼마냐? 구글 플렉스 얼마나 여기서 자료를 안 찾아놨네. 하여튼 뭐 80승, 10승이 100승이 아니라 뭐 1000승, 만승 이런 것이 플래시한 뭐 그렇게 되고. 근데 그레이엄수까지 가면 100조까지 붙이는데 다시 말해서 구글은 엄청 크다는 걸로다가 진 이름이요. 골이라고 전하려고 나오는데 재수가 없이 너도 오타 나잖아. 네. 나도 오타 나고. 영어 오타가 난 거예요. 글이라고 GLE로 쓴 거예요. GOL을. 그래서 구글이 된 거야. 지금 이 말은 적다 많다 대인 소인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서론으로 나온 말이에요. 서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은 너나 나나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될 수 있어. 큰 인물이 되고 큰 일을 하고. 배우지 못하면 뭐를 해? 가르쳐도 공부를 못해. 그럼 뭐를 해야 돼? 그러면 뭐 운동이나 운동은 더 어려워. 뭐 몸 쓰는 거 해야죠. 운동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운동은 박지성이가 된다고? 아니요. 그래도 운동해서 먹고 살지 못하잖아. 그건 프로가 아니고. 네. 배우지 못하면 할 일은 하나요. 남자는 노동요, 여자는 서빙요. 뭐 하냐? 다 못 배운 여자가 몸을 팔아. 다음 주에는 사랑 이야기 할 거다. 너희들은 이제 사랑에 관심 있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어. 배우지 못하면 단순 노동.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만 계속 한다고. 내려놓으면 계속 얹든가, 집어 얹든가, 아니면 삽질을 하든가, 철근을 메고 다니든가. 그럼 단순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은 좀 육체가 힘들지. 근데 배운 사람은 뭐가 힘들어? 머리가 힘들어. 다 힘들어. 그러면 배운 사람만 세상에 살면 세상이 돌아가느냐? 아니요. 고기 잡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삽질하는 사람도 있고, 공사판에 질통 매는 사람, 철근 매는 사람, 자르는 사람, 용접하는 사람, 망치질하는 사람 다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 그러니까 천한 사람은 없어. 천한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중에서 너나 나는 뭐요? 먹물이라는 게 먹물. 소위 지식인 그룹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야. 나는 뭐 이제 다 종착역에 와가지고 와보니까 제대로 오지도 못했지만 너는 가는 사람이야. 그 먹물도 진한 먹물이 있고 묽은 먹물이 있어. 제대로 된 먹물이 있고 시원찮은 먹물 밑에는 뭐예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국물 밑에는 맹물이요. 맹물 밑에는 그냥 똥물이요. 오물. 머리를 쓰는 사람은 이와 같이 참 무수한 두뇌가 있고 잘못 쓰는 두뇌가 있어. 돌릴까요? 돌려.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번째? 네. 시간 많이 갔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들어선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학문의 길이요. 근데 너 학문과 공부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 그거 어렵지. 오늘은 그걸 고민을 해보는데. 어디였어? 써놨는 거야. 알아보겠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놓은 공부를 하는 건,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내용을 제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학문이라는 건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찾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은 남이 공부한 것만 짓거렸을까? 아니요.
새로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것만 계속 기본은 근데 남이 해놓은 걸 공부를 하고 나야 학문인데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학문의 뜻을 대번 이해했나? 이해하네? 공부해라 그럼 뭐요? 남 따라가라 그 소리요. 야, 뭐 좀 생각을 해봐라. 뭔가 연구를 해라. 그게 학문이요. 남이 한 것만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 하면은 저술이요. 저술. 창작. 창의적.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너희들이 지금 창의적으로 공부가 잘 될 나이요. 참 공부가 왕성할 때가 사춘기요. 그냥 생각이 무한대로 떠올라. 근데 문제는 잡는 요령은 이것이 그러니까 자꾸 써야 되나? 글쓰기 좋아하니? 글 쓰는 거요? 응. 그렇게 좋아하셔. 좋아하지 않아? 아예 싫어? 그러니까 아예 싫은 건 아닌데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육필로 못 쓰는 일이 있냐 혹시? 아니요. 그럼 선호하는 건 뭐? 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말하는 거? 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해? 그것도 좋아하고 막 토론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거 참 유명한 분야 좋아하네. 앞으로는 글 쓰는 것도 필요 없어. 앞으로는 말의 시대예요. 왜 말의 시대겠어? 영상 시대가 오니까 그런 거야. 구골이라고 하는 데서 골 아프지 말라고 구글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지구상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창고를 만들어 놓은 게 유튜브야. 유튜브의 뜻이 뭐냐? 유튜브 응? 뭐야? 뜻이? 무슨 그냥 내 얼굴 보기요. 당신의 얼굴 뭐 그런 뜻이야. 당신의 뷰어 뭐 그런 얘기야. 그런 걸로 난 이해하는데. 네, 뭐 그런 거. 그런 거요. 네.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이신문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배달하고 자전거 타고 배달해주고 이런 세월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언어의 시대가 와. 언어의 시대. 그 뭐 여기다 써가지고 그 짓거려서 그거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이제 그건 뭐라 그래? 그런 건 아나운서고 대독이라고 그러지. 대독. 남이 쓴 걸 옮겨 쓰면 대필이라고 그러잖아. 네. 남이 써놓은 것을 읽으면 뭐라 그래? 대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자하고 아나운서하고 뭐 같으냐. 아나운서는 기자가 쓴 자료를 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앵커나 무슨 진행자는 작가가 쓴 것을 그 대본을 놓고서 진행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학자가 주인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네가 참 좋은 걸 좋아한다. 아주 너 그런 걸 좋아해야 된다고 하려고 하는데 네가 선수를 쳐버렸어. 말하고 머릿속에서 원고가 이거 손에 안 들어도 그냥 말할 수 있는데 나같이 중구난방 하지 말고도 일가 정연하고 차분하고 메모지만 딱 하나 들으면은 학문과 공부 이것만 딱 들으면은 이거 가지고서도 1시간을 말할 수 있고 30분을 말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내 나이는 연필로 글쓰기와 책 읽기 독서가 필요한 때다. 너 책을 안 보는 이유는 이제 구체적으로 책을 잘 안 보니? 독서를 잘 안 하냐? 네. 왜 안 하냐?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어? 어려우냐? 책 읽으면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 책도 있는데 책을 이렇게 습관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런 거. 그러면은 네가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관심 분야가 뭘? 너는 반드시 책하고 친해서 다음엔 책을 써야 돼. 무언가를 써야 돼. 사람을 그때 첫날에도 내가 말했지만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아느냐를 때 네가 만나서 얘기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안 만나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뭔가를 보고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평가해. 그 사람이 낸 책이 뭐냐? 보통 철근 메고 삽질하고 망치라는 사람은 책이 뭐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 기운 세냐? 키 크냐? 그것만 따져. 근데 너나 나는 그 사람이 뭘 한 사람이냐? 책을 뭐를 썼냐? 아니면 박사학위 있냐?
박사도 책을 안 썼으면 또 헌일이요. 뭔가 박사도 책을 써야 돼. 근데 네가 관심 분야를 찾아서 그 관심 분야, 문학이면 문학, 세계문학 쪽이지, 한국문학 쪽이든지, 동화 구연이면 동화지. 무슨 뭐가 또 있냐?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너에게 맞는 분야에 그 재미있다는 책은 무슨 책이 재미있다고 봤냐 지금까지? 책 제목이요? 응.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계열이라고 하냐 책에서?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철학이요, 교양, 인문계열 소설이요. 컴퓨터 배우기 뭐 이런 것은 자연 계열이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건 뭐 소설책이냐? 네, 약간 약간 안에 그 교훈도 주면서 그 이야기 몇 권짜리? 한 권이에요. 누가 쓴 거? 그 어떤 외국 작가가 썼는데. 번역본이? 네. 그게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야? 네, 그거 되게 재밌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보자. 오늘 저 달란트 저 노래도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나네. 사람은 뭐 누가 썼나? 근데 내가 좋아하는 책이면은 작가가 누구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소설책 제목을 그렇게 관념적으로 붙였다고? 너는 하여튼 간에 지금은 내가 맞는 계열, 운동이면 운동, 뭐 과학이면 과학, 인문이면 인문, 영어면 영어. 영어 이야기를 재밌게, 영어 배우는 재밌는 이야기도 써낼 수 있는 거야. 영어를 왜 이렇게만 배우냐? 발상을 각각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야. 영어책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문어체라 그러지, 교과서책. 그렇지만 그 소설같이 꾸며가지고 영어로 만들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내가 영어에 관심 있으면 다른 사람들 영어책을 다른 사람 어떻게 쓰는가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여튼 간에, 자, 학자의 길이 어렵다. 그런데 어렵지 않다. 왜 어렵지 않느냐? 노동일 하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어. 그렇잖아. 저 탱크 때 나가서 장화 신고 노동일 여기서 저 다리가에 가서 개울 건너가서 철근 갖다 놓으래봐. 죽거나. 근데 그 사람 보고 학문을 하라면은 그건 난 그거 하지 이거 안 한다고. 사람은 다 태어난 게 다른 거야. 태어난 게 달라. 그 박지성이나 기성용이나 이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하는, 죽을 힘. 그냥 뭐 보통이 아니라 누구나 힘들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산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